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병원 왕두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익스텐션 메커니즘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문제 되게 많죠. 보면 파텔라 프랙처도 잘 안 붙고, 특히 파텔라 텐던 끊어졌을 때는 정말 해결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저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많이 경험하시는 이런 특히 후에 발생하는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 보겠습니다. 76세 여자 고령이고요. 역시 타 병원에서 토탈리를 양쪽 했습니다. 일단은 수술 재활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다쳤고, 당시 병원에서는 뭐 힘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추측으로는 아마도 메디알 캡슐라 티어인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아마 워낙 그 스텐트 넣고 하이리스크 환자라서 해당 병원에서는 그냥 컨저브를 했고,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유지는 되고 해서 뭐 치료 옵션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6개월 다치고 6개월째 저한테 왔었는데, 아마 중간에 팔로업이 좀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파텔라가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되면서 또 디스트럭션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에피소드라면 저는 이제 라테랄 레티네크를 릴리즈하고 메디알 캡슐라 리핑,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으로 좀 손을 보자 이런 개념으로 퍼스트 에피소드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좀 어그레시브한 것보다는 그런 치료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 교수님. 일단 뭐 트라우마틱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면 강 교수님 말씀처럼 라테랄 릴리즈나 메디알 리핑이 시행할 수 있겠는데, 일단 임플란트 자체에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뭐 어떠한 정확한 또 기준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면 라테랄 릴리즈, 메디알 리핑, 뭐 혹은 VM 어드밴스먼트까지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케이스는 네. 지금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6개월 만에 왔다는 거. 네. 예. 뭘 하셨는지 한번 보죠. 예, 그래서 저도 뭐 교수님들 의견에 다 동의하고, 일단 트라우마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거고 해서, 또 MI에 의한 하이리스크 OP 환자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조금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수술 들어갔는데요. 근데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고령에서 정말 머슬도 제대로 이덴티파이 잘 안 되면서 캡슐이 되게 얇아져 있고, 자체 보니까 아마 당시에 슈퍼피셜 MCL도 좀 인저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캡슐 열자 말자 이렇게 그 메디알 라스티 프랙션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일단은 어떻게든 캡슐을 조금 모아고 캡슐을 닫아주고 림핑하고 라테랄 릴리즈 해서 이렇게 경과를 좀 봤습니다. 플렉션 수술장에서는 꽤 스테이블하게 보여서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텔라 리서페이싱도 같이 해줬고요.
뭐 이게 뭐 꼭 한다 해도 도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김에 했고 포스트옵 2달, 5개월 약간 조금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8개월째 다시 왔을 때는 이렇게 subluxation, dislocation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어느 정도 환자가 생활도 가능하고 또 더 이상 수술을 원치 않고 해서 경과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딱 1년째 오니까 결국 이렇게 니 dislocation까지 동반되고 이렇게 환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리스크 환자에 다시 이렇게 된 경우에 이 환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실 건지. 언스테이블 리가멘트도 언스테이블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꾸 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일단은 리비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 상태가 뭐 전신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수술을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뭐 MPFL 리컨이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또 라테럴 레티큘러 릴리즈를 다시 또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께서 처음에 수술하시고 포스오프 엑스레이 보시면은 그 임플란트 자체가 약간 니가 하이퍼 익스텐전 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소프트 티슈가 좀 렉스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니 디스로케이션까지 됐다면은 이런 소프트 티슈 서저리보다는 리비전을 통해서 조금 스테빌리티를 좀 더 강하게 얻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뭐 교수님들 의견 다 비슷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뭐 언스테이블하고 다시 소프트 티슈 리컨스트럭션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컨스트레인트 타입의 리비전, 토탈리 또는 피로시의 MPFL 리컨스트럭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환자도 동의를 하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저희 순환기내과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하지 말라 하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리덕션하고 캐스트를 일단 3개월 동안 그냥 쭉 했고요. 그 이후에 캐스트 풀고 좀 암블레이션 하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또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 시간 또 지나고 하니까 결국은 1년쯤 되면 이렇게 조금은 살루테이션 되지만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암블레이션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팔로우는 안 됐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간접으로 했던 케이스 경험이 있어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죠.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환자분이 컨디션이 좋았다. 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되고 지금 한 6개월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메디알이 완전히 뭐 렉스하다. 네.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뭘 하시겠어요? 환자 컨디션이 괜찮다. 네, 저는 아마 리비전 어떤 타입으로? 컨스트레인트 타입 했을 거예요. 세미 컨스트레인트, 아니 VVC 아니면은? 세미 컨스트레인트 VVC. 타입으로 예.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저도 VBC를 일단 할 것 같고요. 예. 수술 후에 보조기 같은 거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첫 번째 수술하고. 보조기는 다 니브레이스 그냥 따로 돈조이나 이런 건 안 했고요. 니브레이스는 다 했습니다. 예, 우리 예, 결국은 이런 익스텐드 메커니즘 프로블럼은 컴포넌트의 말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로테이션을 맞추고요. 일단은 프라이머를 해보고 안 되면은 결국은 VVC 같은 컨스트레인트 타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그 로테이팅 플랫폼을 쓸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실제로 아까 이제 강동훈 교수가 지적을 하셨는데 팔로우 해보니까 하이퍼엑스텐션이 리커버텀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일단 아주 시비어 메디얼 렉스티는 글로벌 렉스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고 익스텐션에서도 메디얼 렉스하고 플렉션에서도 메디얼 렉스하면 VVC로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테럴 렉스티는 VVC가 아주 잘 잡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쿼드가 지금 파텔라가 굉장히 디스로케이션 오래된 상태고 쿼드가 지금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쿼드가 약하면은 리커버텀이 자꾸 생기는데 VVC는 리커버텀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쿼드 위크니스가 물론 이제 뉴로머스큘러 니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더 그래야 되겠지만 쿼드 위크니스가 아주 상당하고 그다음에 리가먼트 특히 메디al 사이드의 렉스티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생각한 컨스트레인보다 하나 더 위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견들이 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 넘어가시죠. 두 번째 케이스는 최근에 비슷한 환자 경험했던 케이스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세 비교적 젊은 토탈리 양쪽 로컬에서 했고요. 일단은 왼쪽에 인펙션이 있어서 한 차례 그냥 IND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뭐 베이커 시스트도 있고 아래쪽까지 다 번져지고 되게 심한 경우라서 스태틱한 이러한 스페이서를 넣었고요. 다행히 뭐 인펙션은 잘 조절되고 해서 리비전까지 했는데 문제는 당시 이게 왼쪽이고요. 파텔라도 IND 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 프랙처도 좀 보이고 오른쪽도 약간 좀 서브세이션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거의 4, 5개월 정도 인펙션 치료하고 머슬 파워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렇게 스탠딩 연습하려는데 이 파텔라가 계속 빠지는 그 자체가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서지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단전절벽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전 엑스레이를 한번 좀 리뷰를 했습니다. 갖고 오라 해가지고 일단은 바로슨이고 엑스레이상 보시듯 피머 로테이션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토탈리 오른쪽을 먼저 했는데 픽세이션 고정한 거 보니까 약간의 티비아 인터로테이션 좀 돼 있지 않나 싶고 틸팅도 당시에도 바로 이렇게 좀 보이곤 했습니다. 포스트 오프 사진입니다. 그래서 CT도 그쪽 병원에서 찍었더라고요. 찍어 보니까 그 앵글이 티비아 튜브러스에 비해서 35도 정도 이렇게 조금 로테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 환자가 어쨌든 오른쪽이 계속 살로세이션 있고 머슬 약해져 있고 나이는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살로세이션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실 건가? 네. 의견을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영 에이지에 뭐 지금 손 크게 많이 안 됐던 무릎이라면 장정호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커드 문제도 너무 약하고 그럴 때는 로테이팅 엔진이 같은 컨스트레인 타입의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 로테이션에 대한 교정은 확실하게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리비전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 티비아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는 상황인데 35도면은 그 정도 제가 이제 문헌상으로 18도가 이상이 이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뭐 티비아를 리비전해서 다시 할 것이냐 일단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라테랄 릴리즈 그리고 메디알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다음과 같이 저 동영상 보여드리자면 살로세이션이지만 꽤 플렉션 시에 툭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환자가 서는 그 동안에 힘이 참 잘 안 들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VMO를 계획을 했고요. 이전에도 몇 케이스 했는데 나름 결과가 좀 괜찮고 해서 VMO로 요즘에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일단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머슬을 떼내고 캡슐을 우리가 다시 붙여놓은 상태에서 슈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캡슐을 리페어하면서 당연히 베어링도 좀 더 두꺼운 걸로 해서 조금 라스티를 좀 잡아줬고 라테랄 디스탈로 해서 슈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VMO로 수술을 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에도 사실 첫 번째 케이스 라테랄 릴리즈를 제가 너무 좀 소심하게 한 게 아닌가 사실 샌드위치 우리가 위에까지 디포션까지 다 이렇게 했고요. 이 사진은 그래서 수술 사진은 이렇고 사실 아직 팔로우 중인 환자이지만 리덕션은 잘 되어 있고 5개월째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거라서 교수님 바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 똑같은 경우인데 왜 이렇게 또 비슷하게 왔는지 똑같은 왼쪽이고 인펙션이 있고 똑같이 IND 했는데 실패해서 리비전 2스테이지로 토탈리를 했고 다행히 잘 좀 나선 환자인데 이 환자도 결국은 라이트 니의 파텔라 이분은 디스로케이션이 계속돼서 아예 암블레이션 일어나지 못하고 해서 나이도 많고 해서 수술을 결정했던 겁니다. 역시 엑스레이를 좀 팔로우를 했는데 라테랄 컴파트 오해입니다. 라테랄 컴파트 오해인데 뭐 파텔라는 뭐 위치는 괜찮았고 라테랄 컴파트지만 오히려 약간 슬라이트리 바로스 돼 있는
로테이션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가 보이는 거고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프랙처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 로컬에서는 그 다치고 2달째에 바로 시뮬테니어스 바이라테럴 토탈리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옵 사진은 이렇게 뭐 파텔라는 괜찮아 보이고 결국 시간 좀 지나고 보면 점점 2달, 5개월, 이렇게 8개월째 오른쪽이 이렇게 빠진 거. 여기는 리비전을 해서 중간에 똑같이 제가 교정을 하고 했는데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많고 완전한 디스로케이션이고 치료는 또 좀 달리 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수술 리비전보다는 이전 케이스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VMO 어드밴스먼트도 한 가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령이다 보니까 리비전보다는 좀 소프트티슈 서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VMO랑 MPFL을 다 준비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나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VMO라는 거는 결국 머슬이 좋아야 우리가 이렇게 어드밴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이 환자는 근데 상당히 조금 그 메달 쪽에 좀 라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시한 대로 아예 다 잘라내고 이거를 메디알 캡슐을 조금 더 리핑을 했고 역시 배열이 약간의 조금 메디알 라스트가 좀 있어서 이건 좀 더 두꺼운 걸로 이렇게 바꿨고요. 파텔라도 교정을 하고 이 환자도 똑같은 방법을 했습니다. 사실은 캡슐만 꿰매도 어느 정도 리더크션이 되고 인센시브하게 제가 릴리즈를 해서 괜찮은데 혹시나 첫 번째 케이스처럼 이게 다시 또 리커될까 그래서 VMO 어드밴스먼트를 같이 했던 경우고요. 일단 2달째 수술 포스트오피 사진이고 완전 빠져있는 상태 리덕션 되고요. 2달째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유지되고 있고 환자도 이제 힘이 좀 하고 언블레이션 가능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케이스들, 그리고 좀 새로운 치료법들이죠, 사실은. 잘 시도를 안 하는 그런 치료법들인데, 성공적으로 잘 맞추셔서,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어떤 생각의 여지를 좀 주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니가 렉스 할 때는, 이 익센서 메커니즘이 가장 마지막 남은 스테빌리티를 유지하는 그거여서, 렉스티가 너무너무 심하고, 익센서 메커니즘도 사실 거의 기능이 별로 아무리 수술한다고 해도 기능이 별로 없을 것 같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이팅 힌지를 결국 이제 리커버팅이 발생한 걸 막기 위해서 특히 리커버팅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게 보이면은 하지만 이제 리가먼트 렉스티가 별로 없는 그리고 로테이션 아까 지금 사실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익스텐션에서 들어갔다 플렉시 하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헤비추얼 디스로케이션의 그런 타입이고 그런 경우에는 라테랄 타이티니스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서 메커니즘도 짧아져 있고 앤드 그 다음에 본의 지오메트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소프티슈만으로 사실 라텔리즈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은 말로테이션 있으면 리비전을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이제 환자가 그런 컨디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저는 소프티슈 서저리만으로 이렇게 막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쌓아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또 페이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하시죠.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은 우리가 파텔라 리서페이싱을 하든 안 하든 다 생길 수 있고 서루세이션이 조금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정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컴포넌트 말 포지션이 가장 커먼한 코즈이고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는 있지만 결국은 컴포넌트 포지션이 저희가 피머든 티비아든 트랜스버스 플랜에서 이게 인트로테이션 된 시에는 결국 Q 앵글이 증가되면서 라테랄 파텔라 말 트래킹 그리고 파텔라 인스타빌리티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리서페이싱 여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이게 원래 이니셜 시크니스보다는 두꺼워지거나 또는 오버스토핑 됐을 때는 이런 인스타빌리티가 좀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고스니는 상당히 하이 리스크죠. 자체적으로 라테랄 콘달이 작아지고 라테랄 레티나큘라 타이티니스 있으니까 발고스니에서는 특히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경우가
되고, 우리가 이전에 임플란트는 이런 시메트릭하고 뭐 쉐로 하면서 트로크리아 그래프가 작은 것이 디스로케이션이 좀 잘 됐는데, 요즘에는 이런 파텔라 프렌들리한 디자인이 대부분 되어 있어서 디스로케이션 확률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다쳐서 메디알 레티나큘라 쪽에 찢어지면서 오는 경우도 꽤 많은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캡슐 리페어 정말 중요성은 항상 전공의한테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라테랄 레티나큘라 타이트니스만 있다 해서 우리가 디스로케이션의 메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있을 시에는 분명히 다른 원인에 대한 이밸루에이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엑스레이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CT를 통한 얼라이먼트 포지션, 특히 로테이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발생 시의 워크업은 결국 임플란트 포지션을 확인해서 수술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고요. CT상에서 우리가 보통 포스테리어 콘딜라 앵글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피머 로테이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TBI인 경우에는 그 베거인 경우 제한한 메탈 트랙을 90도 센터 기준으로 TBI 트로프로시티 센터를 이어주는 각도를 측정을 해서 결국은 아까 주영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6 이 기준으로 해서 제가 로테이션을 하는데, 사실 피머에 사실 제일 우리가 좀 어중간합니다. 과연 사실 네이티브 니에서도 워낙 다양한 밸류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머 로테이션에 대한 threshold 밸류가 정말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항상 컴포넌트를 우리가 리비전을 하냐 마냐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저버티브 아까 케이스에서는 좀 괜찮았지만 결국은 심톰 릴리브에 도움될 수밖에 있고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마이 얼라먼트 있을 때에는 원칙은 프로세스를 익스체인지 하는 게 원칙이겠고, 이렇지 컴포넌트 말 포지션이 없을 시에는 우리가 소프티슈 리컨스트럭션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테랄 레티나큘라 릴리즈는 자체 라테랄 타이트닝 있을 때 우리가 스코브로 해서 쉽게 시행할 수 있고요. 또한 이건 대부분 프로시말 또는 디스탈 리얼라이먼트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주는 술식으로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익스텐시브하게 확실히 조금 방리해주는 게 리디스로케이션 레이트를 낮출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VMO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메디간이 처음에 기술을 하였고요. 인살이 이게 또 라테랄 익스텐티브하게 릴리즈하고 이를 또 VMO를 메디알 디스탈 그 모빌리테이션 시키는 프로시말 튜브 리얼라이먼트 프로시저를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는 술식입니다. MPF 레일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있을 시에 시행하면 되는데, 자체 대부분 또 파텔라가 리서페이싱 한 경우에는 우리가 앵커를 통해서 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TO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자체 컴플리케이션이 워낙 많이 있을 수 있는 술식이라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스템이 있는 게 하나의 컴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있을 시에는 말 로테이션을 확인해야 되고, 있을 시 조금 있을 시는 그렇지만 뚜렷하게 특히 TBI 쪽에 있을 시에는 우리가 리비전을 고려하는 게 맞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라테랄 리큐나큘라 리디즈와 더불어 VMO 어드밴스먼트나 MPFL 리컨스트럭션 또는 TTO를 고려할 수는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좀 VMO 어드밴스먼트, 라테랄 리큐나큘라 리디즈를 통해서 좀 많은 괜찮은 치료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왕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분 교수님 정말 이 값진 케이스들 보여주신 거고요. 예, 정말 만나고 싶지 않죠. 이런 환자분들 만나고 싶지 않지만 토탈리 서전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고, 다만 이게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여주신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뭐 이런 걸 똑같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비슷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치료하는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 교수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대한슬관전학회 웹 세미나가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대에서 또 이런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하고 또 이끌어 주신 우리 최충혁 회장님과 아주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이대희 총무님, 그리고 우리 학술위원장님 께서도 정말 이한주 학술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희 총무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한주 학술위원장님께서 이 웹세미나를 마치면서 그런 소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